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아베 노부유키가 심어놓은 식민사관에 의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영광된 역사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기 전 총독부 직원들에게 자신있게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은 바로 총독부에 설치한 조선사편수회라는 조직과 거기서 일했던 친일파 때문이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촉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던 이병도와 신석호는 각각 서울대, 고려대 교수로 들어가 제자를 양성했다. 이병도가 걸어온 길을 보자 광복 후 서울대대학원장,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국사편찬위원, 문교부 장관,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 경력 중 특이한 것은 1962년에 문교부 산하 독립유공 공적조사위원회에 같은 친일학자인 신석호와 함께 참가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밑에서 학위를 받고 배출된 2세대, 3세대 제자들이 대학과 각계각층으로 퍼져 식민사관을 퍼뜨리니 그 해악이 오늘까지 심각하다. 패배감이나 무력감에 젖어 일을 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많다. 반대로 자신감이 충만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크다. 김인현 3.1 독립운동 직후 부임하여 이른바 문화정책이라며 단어를 미화하여 일제총독부는 통치법을 바꾸어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하여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에서 관보로 역사 왜곡 지침을 내려 지시하기를 학교를 통해 어린 학생들부터 가르치되 먼저 조선의 역사 중 악행 악습, 비루한 역사를 가르쳐서 조상을 비하하고 미화하도록 하고 그런 연후에 일본의 좋았던 역사 문화, 훌륭했던 인물들을 가르쳐 일본을 존경토록 하여 반일본이나 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역사 왜곡 방침을 관보로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사설은 7권이 아직까지도 금과 옥조처럼 받들어 가르치다 보니 오늘 이날 이때까지 내려와 올바른 정신과 역사를 잃어버렸다. 또한 논문 통과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될 수 있으니 왜곡된 고대사배달 환국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등등은 연구조차 못하고 고작 조선사 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 자리를 꿰차고 그 추종자들만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으로 영역을 펼쳐 흔히 이시조선으로 배운 조선시대 이전 우리 고대사는 연구는커녕 언급조차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민족의식이 있고 뜻이 있는 일부 학자들 중에는 서울대 박시인 교수, 명지대 임승국 교수, 개천대학 송호수 교수 같은 분들이 국사 개정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판결은 학자를 토론을 거쳐 정할 문제라고 학계로 넘겼다. 학계에서는 식민사관으로 물들은 2세, 3세 제자들과 각종 이권에 길들어진 무리들로 철옹성을 이루어 식민사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다 보니 새로운 유물을 발견해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없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이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고구려식 유물이 나오면 신라 것이다. 전라도 지역에서 나오면 백제 유물이다 하는 식으로 식민사학과 다른 이론이나 해석을 하는 젊은 층은 대학은 물론 각계각층으로 뻗어있는 인맥을 이용하여 논쟁 자체를 회피하고 취직이 안 되니 젊은이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사회 풍토 때문에 식민사관과 다른 사관은 발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풍토와 영향을 받은 것으리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100년 내에라고 자신있게 큰소리 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풍토에서 배우고 익혀서 식민사학에서 벗어난 사고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 한동안은 그렇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낙랑시대 유물이라고 하면서 낙랑군이 평양지대라고 증거로 주장하던 소위 낙랑복리 라는 토기가 가짜고 이 가짜라는 증거가 도로 반대로 평양이 낙랑군 지역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문제로 삼으려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보았고 그때부터 내사 고방 시기 180도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전날까지도 낙랑군의 위치를 증명하던 유물이 시비가 붙고 반대 증거 자료가 되자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이로부터 그동안 긴가민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중국 25사에서 보았던 내용 중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기록들이 서서히 앞뒤가 맞아 떨어지고 해석이 되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중국 역사지리서나 25사 기록을 해석하면 바다 해자가 꼭 바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높은 평야나 호수 또는 강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들로 젊은 시절 천리안이라는 PC통신을 통해 모 씨와 격렬하게 토론한 적이 있고 그 친구는 바다라고만 주장하고 고집했다. 나는 높은 평야나 호수 또는 강이라고 때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때부터 나는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즉 AI 같은 편견 없이 해석이 되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했다. 그러면 식민사학이 고쳐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 전에 학교에서 배운 식민사학으로는 풀리지 않고 의문스러운 우리 역사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토암산 기록을 보면 토암산은 화산이어야 하는데 현재 경주에 있는 토암산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소의 수성암이다. 화산의 영향을 받은 화성암이 아니다.